자, 지금까지는 세 분 개인적인 이야기와 각각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얘기 나누시는 거 보니까 되게 친해 보이시거든요. 세 분이 처음에 만나시게 된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김 원장님? 셋이서 처음 봤을 때가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아, 또 이 얘기 하려고. 그때 뵀잖아요. 그래서 나는 형님이 불러가지고 형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밥 먹고 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 갔다가 이제 거기 밥 안 먹고 형님이랑 같이 밥 먹으려고 갔는데 옆에 여성이 있어가지고 난 선배님인 줄 알았지. 아니 되게 딱 봤는데 같은 치과 의사인데 누가 봐도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왜 이렇게 되게 고자세로 되게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보통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1등이잖아. 그래서 내가 선배님인가 보다. 선배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선배님인가 보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이러고 앉아 있는데 알고 봤더니 형님이 같은 대학교 출신이다. 알고 보니까 완전 7년 후배. 근데 나는 좀 억울한 게 나는 그때 레지던트 간 나와가지고 처음 이제 사회에 나와서 내가 이때 동안 만났던 치과 의사들은 병원이나 학교 교수님들이나 선후배들밖에 없었는데 밖에서 치과 의사를 대한 게 거의 처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치과 의사들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인간관계 소통에 대한 그 나의 그 정리가 안 된 상태? 내 관계에 대한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에 좀 소홀함을 보이지 않았나 반성하게 됐어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형님 처음 봤을 때는 아산병원에서 딱 처음 뵀던 것 같아요. 저 이제 모시고 왔던 형이 이렇게 형님이랑 같이 인사하면서 딱 수술 가운 입고 같이 오셔가지고 치과 외래로 딱 오셔서 수술 가운 입고 수술 가운 입고 쫙 오셨어요. 두 분이서 그 같이 동기 그 네. 형이랑. 근데 이제 형은 이제 가셔야 되고 이제 의국 이제 졸업하셔야 되고 나는 이제 새로 들어온 레지던트니까 이제 같이 생활을 못하지만 선배님이구나라고 그때 처음 뵀던. 그러니까 고관외과를 전공하면서 이제 의국 생활을 하게 되는데 네. 의국 생활이라는 게 뭐 요즘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다시피 가족 같은 맞아요. 관계고 늘 생활을 같이 하고 거의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고관외과는 병동 환자를 보니까 거의 병원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선후배 관계가 1년 밑에 후배 이런 관계가 좀 끈끈한데 어쨌든 그때 인사 온 사람이 이제 신입으로 왔는데 되게 잘생긴 거예요. 아유. 막 되게 잘생겨가지고 우리는 얼굴 보고 뽑진 않는데 아니 나는 처음 뵀을 때 되게 무서웠어. 아 정말요? 되게 무서워서. 내가 느낀 거랑 되게 다르네. 나는 되게 막 탁 수술 보이고 쫙 이렇게 쭉 오시니까 되게 무섭기도 하고 뭔가 친해지고 싶은데 곧 이제 나가시니까 의국 생활도 못 하고 같이. 그래서 나중에 또 저 선배님을 또 뵐 날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학교 활동하면서 자꾸 보게 되고. 우리가 만나게 된 게 진짜 신기한 것 같기는 한데 사실 둘은 선후배 사이니까 당연히 계속 만남을 지속할 수 있지만 내가 낀 게 되게 웃기잖아. 근데 생각해보면은 내가 교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가 내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본원 평촌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했는데 그때 입사 동기라 남은경이라고 친구가 있었는데 그 언니는 강남성심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했었고 나는 평촌 본원이었는데 인턴 교육 때 처음 만났는데 근데 소속 병원이 달라서 서로 막 같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자주 만난 것도 아닌데 그 첫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해가지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인턴 레지던트가 거의 끝날 무렵 이제 언니가 우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우리 고생했다고 전문의 시험 보기 전에 저녁 사주셨는데 이제 2차 장소에 옮겼는데 올래? 그래서 그때 가게 돼서 교수님 처음 뵀어요. 그때 이렇게 알게 된 건가요? 근데 처음 뵀는데 교수님 되게 좀 인자하시고 뭔가 친절하시고 대화 소통도 잘 되시고 그 당시에 내 고민이 진로였단 말이야. 레지던트 끝 무렵이니까. 근데 그때 교수님이 내 진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뭔가 소통이 되는 느낌. 보통 일반적으로 교수님이라고 하면은 긴장되고 좀 권위적이고 딱딱하고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교수님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세대 차이도 별로 없었고 소통되는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였다. 근데 그러고 만나다가 얼마나 지나고 나를 이렇게 본 거예요? 내가 이제 봉지기로서의 삶을 결정을 하고 봉지기가 되면은 치과 의사들과의 소통이 좀 적을 수 있다. 대외 활동도 해야 한다 해서 이제 학회에
초대를 해주셨고 학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오빠가 학회 소속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학회 소속원 중에 한 분의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보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자세로 굉장히 나를 아니, 완전 햇병아리인데. 그러니까. 그랬구나. 그리고 또 세 분이서 같이 하시는 활동 중에 앙상블도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또 이따가 보여주시려고 손수 악기들도 다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앙상블의 단장님이 또 김 원장님이시죠? 네. 저희 앙상블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희 톡톡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톡톡 앙상블은 사단법인 대한턱관절협회에 소속된 앙상블 음악 단체고요. 이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이런 턱관절 질환이라든지 이런 질환 자체가 보통 환자분들이 이런 질환이 생겼을 때 어느 병원을 가야 되고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에 따라서 되게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치과 의사들이 협회나 학회 활동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런 우리가 그냥 이런 교육적인 홍보보다는 좀 음악적으로 문화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해서 이런 환자분들이나 또 다른 그런 전문 직군, 의사나 한의사나 뭐 이런 전문 직군들한테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런 앙상블이라는 단체를 한번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일본이랑 같이 MOU를 하긴 했었는데 그 MOU를 맺으면서 일본 치과 의사들한테도 톡톡 앙상블이라는 걸 문화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진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2025년 7월 달부터 연습을 같이 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연주해봐 주실 수 있으세요? 너무 아쉽지만 이게 자리가 장소가 이래서 조금 전자피아노긴 하지만은 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아니 너무 완전 정말 수준급이신데요. 아이, 아닙니다. 예, 얼마나 연습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 곡은 거의 한 3개월 했나요?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연습한 곡 같습니다. 각자 어떤 역할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약간 집중하세요? 이 곡은 실제로 아일랜드 하이즈라는 곡인데, 아일랜드의 여인이라는 곡인데 재즈풍의 곡이에요. 이 주 멜로디가 이제 플룻인 곡이고, 피아노랑 첼로는 이제 뒤에서 약간 반주 역할로 이제 하는 곡인데요. 이게 우리가 클래식 앙상블이다 보니까 클래식 뭐 모차르트라든지 이런 클래식 위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너무 클래식만 하면 일반인들 듣기가 좀 이렇게 재미도 없을 수도 있고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재즈곡을 넣었던 케이스입니다. 장 원장님은 보니까 호흡이 엄청 기시더라고요. 플롯 힘들진 않으세요? 전공자가 보면은 너무 코웃음 칠 것 같긴 한데 형편없는 실력이라서 네, 힘들기는 해요. 정말 연습을 정말 길게 오래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실력이 별로 늘지를 않아요. 너무 속상하네요. 교수님은 또 연구하시기도 바쁘신데 또 이렇게 첼로를 멋지게 치시더라고요. 저는 첼로라는 악기가 좋아가지고 언젠간 한번 배워보고 싶다 했는데 어떤 기회가 잘 돼서 이렇게 뭐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근무 환경이 다 이게 높은 소리에 그런 윙 하는 소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상대로 조금 낮은 음에 좀 안정감이 있는 소리가 좋겠다 해서 그렇게 첼로를 택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혼자 노는 시간을 가질 때 첼로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더 좋은 스튜디오에서 네, 한번 그럼요. 연주를 한번 또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앙상블이라는 게 턱관절 협회 산하 네. 어떤 이 단체라고 하셨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턱관절 협회에 대해서 한번 네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턱관절 협회의 회장님은 교수님이시죠? 네, 제가 사단법인에 대한 턱관절 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협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한 31년 정도 된 단체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도 하고, 그다음 치과의사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턱관절 질환을 잘 치료할 수 있는지 주로 이제 연수회라든지 학술 대회를 통해서 치과의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이라든지 아시아 국가, 그다음에 뭐 영미권 이런 국가와도 턱관절 질환의 최신 경향을 또 서로 공유하는 그런 국제 행사도 많이 갖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거는 모든 분들이 이제 안면 통증이라든지 턱관절 질환에 해방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시는 거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턱관절이 좀 아프신 분들, 뭐 당장 병원에 가기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팁이 있다면? 그래서 턱관절 질환이라는 거는 어쨌든지 씹는 근육이랑 그다음에 이게 움직이는 기준이 되는 턱관절, 이 두 가지의 질환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근육통이 있으면은 보통 여기 뺨 부위 아니면 여기 측두근 이쪽에 눌렀을 때 많이 아프면은 이게 근육의 문제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귀 앞에서 이렇게 딱딱 소리 나거나 아니면 벌리기 좀 힘들거나 아니면 귀 앞에 여기가 쑤시는 아픔이 있으면은 관절 부위가 아프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환자분들의 과반 이상은 주로 근육 쪽에 많이 통증을 호소하셔서, 그럴 때는 이제 너무 무리하게 딱딱한 거라든지 찔긴 거 씹지 마시고 천천히 벌려서 스트레칭 하시고 벌리고, 그다음에 똑바로 벌리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윗니 아랫니가 꽉 다물고 있으면은 계속적으로 근육을 쓰니까 통증이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윗니 아랫니에 힘을 빼시고 어쨌든 이 근육에 힘을 빼라. 그게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장 원장님도 대표를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대표이신 거예요? 네. 저는 씹는 습관 연구원이라고 이렇게 회사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소아치과 필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턱이 아프다고 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소아치과에서 턱관절을 그렇게 깊게 다루지를 않아요. 그래서 진료를 하면서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되고, 이게 진료에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를 조금 몸소 경험하게 됐고, 아이들이 잘 씹지 않아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 잘 씹는 거를 습관화를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부정교합도 예방할 수 있고, 이게 좀
질환을 나중에 키워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순차적으로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어서 그것을 이제 대국민적으로 알리고 교육하고 체계화된 자료를 만들고 싶어서 이게 혼자만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회를 설립해서 같이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장 원장님께도 그럼 제가 어머님들이나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아이들이 요즘엔 좀 햄버거도 좋아하고 인스턴트 너무 좋아해서 씻는 습관 자체가 옛날처럼 많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은 좀 어떻게 보호자들이 해줘야 될까요? 일단 갑자기 바꾸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순차적으로 음식의 질감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쉬운 게 오이 같은 거, 식이섬유 같은 거를 한 입에 좀 30번씩 꼭꼭 씹어서 삼킬 수 있는 걸 의식적으로 좀 계속 습관화를 해야 되고요. 점차 그러면서 질긴 음식들이나 좀 많이 씹는 음식으로 형태를 바꾸면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맨날 햄버거만 먹으면 안 되고요. DM을 보내주신 분이나 진로를 고민 중이신 후배분들 어떻게 우리 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답이 좀 되었을까요? 뭘 선택을 하더라도 뭐 인생의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떤 거를 소중하게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같은 치과의사의 길을 가고는 있지만 교수님 그리고 봉직이 그리고 개원이의 삶을 사는 것처럼 서로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삶의 색깔은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공통의 관심사도 있고 그런 공통의 관심사가 있음으로 해서 또 같은 협회일도 같이 하고 그리고 연구소라든지 그리고 앙상블이라는 그런 음악 문화 활동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고민만 하지 말고 치과의사의 길에 들어왔다면 적극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선배님들이랑 다시 얘기도 많이 해보고 그런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네, 아까 저희가 연주도 했지만 저희가 앙상블이라는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다른 악기로 합주를 하면은 하나의 완성된 곡이 되듯이 우리가 치과의사로서 다양한 모습이지만은 우리 인생을 삶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 조금 더 풍요로운 다채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개원가에서 계셨다가 다시 또 교수로 가신 교수님으로 처음에 뵙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들어주셨던 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진로 고민을 했었던 저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영상이 굉장히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학문의 길을 걷는 교수님의 역할이나 병원 경영을 많이 신경 써야 하는 교원이보다도 지금 제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지금 제 봉지기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제가 초대를 해주셔서 많이 드시지도 못하고 괜찮나요? 눈이 감기려고 네. 치과의사의 길에는 정해진 길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뭘 택하든 여러분만의 그런 하모니를 찾아서 인생을 즐기면서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보고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